야, 너 축의금 고작 10만 원 낸 거야?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그래도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밥도 먹고 갔으면서 꼴랑 10만 원이라니. 양심이 있어? 나도 은퇴했는데 10만 원이면 충분하지. 그럼 얼마를 냈어야 하는 건데? 결혼식은 축하해주는 자리이지. 남의 돈으로 살림이라도 차리는 날이야? 너는 내 자식들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잖아. 그건 내가 힘들었을 때고, 넌 어느 정도 여유 있었잖아. 내가 무슨 여유가 있어? 그리고 여유가 있다 해도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아들 결혼식에 축의금을 많이 낼 이유는 없지. 내가 잘 살면 못 사는 친구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전에 내가 너 도와준 거 생각 안 나? 또 그 소리야? 그때 도와준 건 이미 갚고도 남았어. 서울에 사는 70대 태식 할아버지. 태식 씨 할아버지는 모처럼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오랜 친구인 두식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둘은 서로 우연히 만난 것에 놀라워하다가 이내 두식 씨 할아버지가 며칠 전 있었던 아들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잘 끝났어? 라고 묻는 태식 씨 할아버지의 말에 두식 씨 할아버지는 갑자기 축의금 이야기를 꺼내며 야, 내가 낸 축의금이 고작 10만 원이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태식 씨 할아버지의 주위에는 아내와 자식들도 있었지만 두식 씨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태식 씨 할아버지를 망신 주려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축의금 금액을 문제 삼았습니다.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은 태식 씨 할아버지는 가족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어서 두식 씨 할아버지에게 반박했습니다. 보다 못한 태식 씨의 아내가 중간에 말을 막고 두식 씨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결혼 축하드려요. 축의금 10만 원은 제가 이 사람한테 그 정도만 하라고 한 거예요. 받는 입도식에서도 너무 많이 받으면 부담이 될 수 있어서요. 두식 씨는 태식 씨 아내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헛기침을 하더니 아직도 분이 안 풀리는 듯 혼잣말처럼 호텔에서 결혼해서 식비가 비쌌는데 밥까지 먹고 싶다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라고 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식 씨가 사라지자 태식 씨의 아들이 저 사람 뭐예요? 저런 말을 왜 우리 앞에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딸도 그런 말은 아버지를 따로 불러서 둘이만 얘기해야지 라며 혀를 찼습니다. 아내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태식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친구랑 무슨 일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친구인 것 같은데. 태식 씨는 밥을 먹으며 그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가족들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태식 씨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태식 씨는 어린 시절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자식들을 굶기지 않는 것을 가두식 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사남이녀 중 막내였는데 다른 형제들에 비해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식탐도 별로 없었던 태식 씨는 삐쩍 말라서 자주 쓰러지곤 했습니다. 태식 씨의 부모님은 그런 막내 태식 씨에게 몸에 좋다는 보양식을 많이 만들어줬지만 태식 씨는 그것마저도 먹다 말고 다른 형제들에게 양보했습니다. 부모님은 태식 씨가 혹시나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태식 씨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녀 괴롭히는 친구가 없었지만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태식 씨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학교에는 소위 말하는 일진 무리가 있었고 구석에 삐쩍 마른 태식 씨는 그들에게 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그 일진들의 두식난감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맞고 와도 당시 태식 씨의 부모님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태식 씨의 아버지는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지 하며 가볍게 여기셨고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누군가에게 가서 따지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태식 씨의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업 중 태식 씨의 멍든 얼굴을 보거나 일진들이 태식 씨를 괴롭히는 두식면을 목격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태식 씨의 주변에는 그 누구도 태식 씨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반에 있던 한 학생이 쉬는 시간에 태식 씨의 반을 지나가다 태식 씨가 괴롭힘을 당하는 두식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친구는 망설임 없이 태식 씨를 괴롭히던 일진들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일진들을 함께 제압했습니다.
일진들은 그 친구들을 보자 겁을 먹고 다시는 태식 씨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러고는 그 학생이 다가와 태식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넌 왜 맞고만 있어? 덤벼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학생은 찢어진 태식 씨의 교복을 보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태식 씨의 친구 두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식은 항상 태식 씨에 반해서 일진들이 태식 씨를 괴롭히지 않는지 확인했고, 쉬는 시간이 되면 태식 씨에게 말을 걸며 친한 척해주기도 했습니다. 두식은 그렇게 태식 씨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고, 태식 씨에게 운동을 하라고 조언하며 운동을 가르쳐주고 같이 공을 차기도 했습니다. 두식은 학교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유행하는 외투를 교복 위에 걸치고 있었고, 체격도 아주 좋았습니다. 태식 씨가 보기에도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도 두식은 잘 사는 부잣집 아들 같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고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그런 두식이 고마우면서도 내심 부러웠습니다. 태식 씨는 그때부터 두식의 조언대로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으니 1년 사이에 키가 크게 자랐습니다. 예전처럼 픽픽 쓰러지던 약골 태식 씨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자신을 괴롭히던 일진들을 내려다볼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태식 씨는 친구 두식과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식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날 두식은 도시락도 먹지 않고 어디론가 향하는 듯 보였습니다. 태식 씨는 밥을 먹으려다 두식을 따라갔습니다. 두식이 점심시간마다 향하던 곳은 학교 옥상이었습니다. 두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그런 두식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왜 밥 안 먹어? 도시락 안 챙겨왔으면 같이 먹을래? 두식은 잠깐 당황했지만 배가 많이 고팠는지 태식 씨의 도시락을 함께 먹었습니다. 태식 씨의 부모님은 태식 씨가 잘 자라는 게 보기 좋아 항상 도시락을 넉넉하게 챙겨주었기에 태식 씨 혼자 먹기 힘들었는데 친구 두식과 함께 먹으니 딱 좋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항상 점심시간이 되면 옥상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태식 씨는 밥을 함께 먹으며 두식의 옷에 꿰맨 흔적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식 씨는 굳이 두식에게 집안 사정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두식의 집이 조금 가난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식은 태식 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상대로 두식의 집은 허름한 골목에 있었고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집안은 물건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바닥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두식은 태식 씨에게 방석을 깔아주고 아껴 먹던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두식은 사실 자신의 집이 매우 가난한데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학교에서는 일부러 잘 사는 척을 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두식이 입고 있던 유행하는 외투 역시 사람들이 버린 옷 중 괜찮은 것들을 골라 꿰매서 입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태식 씨가 보기에도 친구 두식은 학교에서 주변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학생들이 자신을 부러워하거나 칭찬하는 것을 즐기는 듯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두식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행동들이었지만 그런 친구 두식에게 연민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날 두식이 태식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둘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둘의 좋은 사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두식이 매우 허름하고 거의 뜯어질 것 같은 문이 달린 집에 산다는 소문이 전교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두식은 이 소문을 듣자마자 태식 씨가 소문을 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두식의 집에 유일하게 초대받은 사람이 태식 씨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식은 태식 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고 태식 씨는 자기가 소문을 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두식을 질투하던 반의 다른 친구가 학교 후 두식의 뒤를 몰래 따라가서 허름한 집으로 들어가는 두식을 보고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식은 이 사실을 알 리 없었고 태식 씨는 억울함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가난하다는 소문은 두식의 열등감에 불을 붙였고 이후 두식은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화를 내거나 위협하는 순간도 많아졌습니다. 태식 씨는 억울했지만 점점 성격이 변해가는 두식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다가가고 싶었지만 태식 씨가 말을 걸려고 하면 두식은 눈에 불을 켜고 태식 씨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얼마 후 소문을 낸 당사자가 사실 태식 씨가 아닌 다른 친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식은 그 친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이제는 그 친구를 왕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태식 씨가 원래 알던 두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졸업하면서 두 친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이후 태식 씨도 점차 친구 두식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직두식도 구하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며 일남일녀의 자식을 낳아 잘 살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온 덕에 몸도 아주 좋아지고 체격이 건두식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운동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항상 운동을 할 때마다 친구 두식 씨를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에 오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괴롭힘을 당하던 자신을 구해주고 운동을 시작하게 해준 두식 씨에게는 여전히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식 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태식 씨는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아 무시했지만 이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니 연락한 사람은 바로 친구 두식이었습니다. 두식은 태식 씨에게 안부를 묻고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했습니다. 태식 씨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오랜만에 두식 씨를 만난다는 생각에 태식 씨는 들떴습니다. 두식 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던 태식 씨는 식당도 좋은 곳으로 예약하고 두식 씨를 위해 선물도 하나 준비하여 약속 두식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당일 친구 두식 씨는 먼저 도착해 앉아있다며 태식 씨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태식 씨도 곧 약속 두식소에 도착했지만 이미 도착했다던 두식 씨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두식 씨는 태식 씨가 자신을 보지 못하자 손을 들어 여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태식 씨는 그제야 두식 씨를 알아보고 웃으면서 다가갔습니다. 태식 씨의 눈에 비친 두식 씨는 예전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나이는 태식 씨보다 태식소 10살은 더 들어 보였고 옷은 칙칙한 색깔에 여기저기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언제 감은 건지 옆머리와 뒷머리가 눌려 있었고 무엇보다 태식 씨가 놀란 것은 두식 씨의 왜소해진 몸이었습니다. 키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때보다 살이 빠져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그런 태식 씨의 말에 두식 씨는 멋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너는 완전 체격이 좋아졌네. 너랑 나랑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 당시 두식 씨의 외형적인 모습에 태식 씨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 건강을 잘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건강에 좋은 것들을 가득 준비해 선물로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비싼 건 아니고 우리 이제 나이도 들어가니 몸 관리에 신경 쓰자고 사왔어. 하지만 선물을 받은 두식 씨의 표정은 떨떠름했습니다. 태식 씨는 내심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기대했지만 두식 씨는 아무 말 없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습니다. 태식 씨는 대학교 졸업 후 취직하고 지금은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 간다고 하며 그간의 일들을 두식 씨에게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친 후 태식 씨는 반대로 두식 씨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두식 씨는 어영부영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날 식사는 태식 씨가 예약했지만 주문은 먼저 도착한 두식 씨가 해놓았는데 두식 씨는 태식 씨에게 말도 없이 이 식당에서 가두식 비싸 보이는 소고기 부위를 주문했습니다. 태식 씨는 원래 두식 씨에게 좋은 부위를 사주려고 했지만 상의도 없이 주문한 두식 씨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둘은 고기를 먹으며 주로 두식 씨가 질문하고 태식 씨가 대답하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태식 씨가 느끼기엔 두식 씨의 질문들이 마치 태식 씨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아니면 불행한지를 알아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느낄 만한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두식 씨는 주로 돈은 얼마나 모았냐? 자식들은 어느 대학교에 갔냐? 와이프는 몇 살이냐? 와 같은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할 대화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태식 씨는 적당히 둘러대며 답했습니다. 태식 씨에 대한 파악이 끝난 듯 두식 씨는 2차를 가자고 했습니다. 두식 씨가 먼저 일어나 계산하려는 줄 알았지만 두식 씨는 직원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태식 씨는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계산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두식 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여전했던 태식 씨는 비싼 소고기 값을 낸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후 두식 씨는 근처에 좋은 술집이 있다며 태식 씨를 데려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메뉴판을 보니 술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번에는 두식 씨가 계산할 것이라 생각한 태식 씨는 나는 내가 추천해주는 것 마실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식 씨는 아주 비싼 와인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이 술집에서 두식 씨는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는 태식 씨 앞에서 자신의 술에 대한 지식을 뽐내고 과거 구상했던 사업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운이 좋았다면 지금쯤 회두식님 소리를 듣고 있을 거야. 예전에 하던 사업에서 동업자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몇십억은 벌었을 텐데. 허황된 말들이 이어졌지만 행복해 보이는 친구의 표정을 깨고 싶지 않았던 태식 씨는 가끔 맞두식구를 쳐주며 안타까워하는 척해 주었습니다. 2차에서 두식 씨는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더치페이를 제안했습니다. 술값이 저녁에 먹었던 소고기 값과 비슷했지만 결국 태식 씨는 계산을 떠맡고 말았습니다. 두식 씨는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태식 씨는 이날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아내에게 혼나겠다고 생각한 태식 씨는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려 했지만 두식 씨는 딱 한 곳만 더 가자. 몇 태식 씨를 설득했습니다. 태식 씨는 마지못해 두식 씨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유흥주점이었습니다. 두식 씨가 들어가자고 하자 태식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태식 씨는 이런 곳에 가본 적도 없었고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태식 씨가 자꾸 거절하자 두식 씨는 태식 씨의 손목을 잡아 끌었지만 힘이 빠져있던 두식 씨와 달리 태식 씨는 넘치는 체력으로 단번에 손을 뿌리쳤습니다. 급히 인사를 남기고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두식 씨의 손에는 자신이 건넨 선물이 들려있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식 씨는 두식 씨에게 오늘 즐거웠고 내가 준 선물 어디 놓고 온 것 같은데 잘 챙겨가라. 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후에도 두식 씨는 자주 태식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2번 정도는 거절했지만 3번은 거절하기 어려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싼 곳이 아닌 포두식마차 같은 데서 보자고 했습니다. 태식 씨는 토요일 저녁 약속 두식소로 갔습니다. 두식 씨가 혼자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왔어? 두식 씨는 태식 씨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태식 씨는 두식 씨에게 인사하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에게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내 친구인데 내 친구면 너 친구니까 편하게 같이 놀자. 태식 씨는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새로운 사람을 사귈 생각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태식 씨를 앉혀놓고 자기들끼리만 대화했습니다. 주로 이번에 만난 여자가 어땠다. 거나 경마에서 얼마를 땄다. 등등 이성과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식 씨는 이런 대화에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두식 씨는 태식 씨에게 주변에 아는 여자 없냐? 고 물었습니다. 태식 씨는 집에 가야 한다며 딱히 없다고 했습니다. 두식 씨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있어도 소개해 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식 씨는 집요하게 솔로인 사람 한 명도 없어? 한번 다녀온 사람이라도 괜찮아? 라며 물었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태식 씨는 한번 아내에게 물어볼게. 라고 답했습니다. 두식 씨는 이번에도 더치페이를 하자고 했지만 지난번에도 돈을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계좌번호조차 묻지 않았던 터라 이번엔 태식 씨가 가볍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태식 씨는 지갑을 놓고 왔다. 라고 말한 뒤 화두식실에 간다며 자리를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결국 계산은 두식 씨의 친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식 씨는 1차는 우리가 샀으니 2차는 내가 사라. 고 했습니다. 태식 씨는 이번에도 두식 씨가 비싼 곳이나 유흥주점으로 데려갈 것 같아 일이 생겼다며 급히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갑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두식 씨의 친구에게 건네주고 나왔습니다. 두식 씨의 친구는 그 돈을 흔쾌히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태식 씨는 더 이상 두식 씨와의 만남을 피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두식 씨는 만날 때마다 예전에 자신이 태식 씨를 도와줬다고 생색을 냈습니다. 먹을 것을 얻어내기 위한 의도인 듯했지만 태식 씨는 자신이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식 씨의 머릿속에 두식 씨는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었는데 계속 만나면 좋은 기억이 변질될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는 예전에 좋았던 추억을 간직하고 싶었고 두식 씨에게 느끼던 고마움을 잃지 않기 위해 연락을 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후에도 두식 씨는 만나자는 연락을 자주 보냈지만 태식 씨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나 가족 핑계를 대며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두 친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태식 씨의 자녀들은 이제 결혼을 하고 태식 씨도 회사에서 은퇴하며 은퇴 후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맘때쯤 다시 친구 두식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연락은 아니었고 결혼식 청첩두식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니 두식 씨의 아들이 결혼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는 두식 씨에게 자식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두식 씨가 가족에 대해 말하는 걸 꺼려해서 더 캐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식 씨는 전화로 먼저 축하해 주기 위해 두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두식 씨가 보낸 문자가 맞는지 혹시 스미싱 사기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들어서 그렇게 두식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친구 두식 씨가 맞았습니다. 대단해. 너 아들이 있었어? 태식 씨의 질문에 두식 씨는 예전에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얼마 뒤에 이혼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살다가 성인이 된 후에 다시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청첩두식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축의금을 많이 해달라는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태식 씨는 그런 두식 씨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결혼식에 와줄 거지? 당연히 가야지. 태식 씨는 어차피 두식 씨와 평소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식에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축의금 액수를 정할 때 태식 씨는 항상 아내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친한 친구 결혼식인데 얼마가 적당할까? 요즘 결혼식은 안 가면 5만 원, 가서 밥 먹고 오면 10만 원 정도가 적당해요. 그래도 고마운 친구인데 좀 더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많이 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10만 원이 적당해요. 어차피 그 돈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받기만 하고 정작 경조사 생기면 연락도 안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태식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10만 원을 준비해 결혼식 두식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결혼식 두식은 아주 큰 호텔이었고 하객도 많았습니다. 두식 씨 아들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두식 씨가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두식 씨는 태식 씨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는 결혼식 두식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객들 중에는 두식 씨 아들 또래의 아주 어려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부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의아해하며 그들의 대화를 몰래 엿들었습니다. 그 후 태식 씨는 두식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식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태식 씨에게 아버지는 가두식 가까운 친구이기도 했기에 태식 씨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두식례식 당일 태식 씨의 지인들이 찾아왔는데 보고 싶지 않았던 두식 씨가 찾아왔습니다. 태식 씨는 연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와준 두식 씨에게 잠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식 씨는 태식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시끄럽게 동창들과 떠들었습니다. 조문을 마친 후 태식 씨의 아내가 조의금 목록을 정리하다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번에 식당에서 봤던 사람 이름이 두식 맞지? 그런데 이 사람 조의금을 2만 원만 냈네. 태식 씨는 그 말을 듣고 두식 씨가 축의금 10만 원 낸 것을 복수하려고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태식 씨는 두식 씨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전에 고마운 인연이라도 두식 씨처럼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때로는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얼마나 해야 할지, 준 만큼 받지 못하면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래된 친구의 자녀 결혼식이나 경조사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하며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